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늘 시황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 오늘 제가 엊그제 이틀 전에 시황방송을 했었죠. 시장 흐름이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제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400, 지난번에 이제 상승을 했었던 갭에 대한 부분을 좀 메우는 부분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지난번 상승했을 때에 대한 갭을 좀 메우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 기술적 반등이 어제만큼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반등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 정도는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시장 보시면 삼성전자가 일단 반등을 좀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역시나 뭐 상당히 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는 뭐 부분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인 것 같고, 삼성 그룹주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도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된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 삼성물산이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삼성물산에 대한 변경하기로 해서 이 404만 주를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3분기까지.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기관이 매수를 가담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오늘 시장 흐름을 보시면 종목별로 거래소에 있는 종목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을 보시면 오늘 뭐 그나마 지금 의약품 쪽은 그 거래소 쪽과 그리고 코스닥 쪽에 거의 이제 교집합 형태로 이어진 업종이죠. 그래서 의약품 업종이 그나마 좀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뭐 전기전자 쪽에서는 비트코인 쪽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들 쪽만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거래소 시장은 특히. 그래서 대부분 뭐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483 종목,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은 319 종목, 그리고 보합인 종목은 76 종목입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을 뭐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이 구간에서 유지를 할 수 있는지, 2450에 대한 부분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이 부분을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저점을 갱신을 한 흐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점이 이 갭으로 좀 떠서 상승을 했었던 부분을 지금 메운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운 흐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했지만 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은 휴일이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 반등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26일까지
26일까지는 다 팔아야 됩니다. 매도를 해야 양도세 있죠, 양도세. 주주가 이제 15억 이상, 개인 주주가 15억 이상 한 종목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15억 이상 주주로 있다라고 하면 연말이 지나서 양도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26일까지는 못해도 팔아야지 일단 올해로 주권이 넘어가지 않고 27일까지 이제 만약에 27일로 넘어가면 이제 주권은 팔아도 내년에 청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일까지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장에서 지금 영향을 좀 보이는 모습인 것 같고 좀 상승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는 방향을 잡겠죠. 위로든 아래든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1월 효과 그리고 뭐 연기금에 대한 자금 집행 뭐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는데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계속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중소형 종목들로도 매수세가 그래서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는 단기적인 하락으로 좀 전환된 흐름이고요. 이 바닥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잡는지가 중요한 흐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반등세가 세게 일어나지고 있죠. 어제 하락에 대했던 부분을 그대로 다 메우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역시 뭐 하락에 대한 부분을 진정을 한 흐름이지 이게 하락해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흐름으로 지금 거래소와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선이 지금 오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74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740포인트에 대한 하방 경직 유지가 계속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 이 상승했을 때 이 갭을 지금 메우고 있는 흐름이 메웠다라는 부분이죠. 메웠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뭐 계속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에 방향을 다시 밑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이 갭도 메울 수가 있습니다. 720까지에 대한 갭도 한번 메웠다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 740 유지를 해주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한 흐름인 것 같고 결국엔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뭐 패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상향 삼각형 패턴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하향 삼각형 패턴이라고 하면 이 740을 지지를 못하겠죠. 어찌됐든 지금 시점은 바닥을 확인한 흐름이지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서는 반등을 했었어야 됩니다. 했었어서 이렇게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못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날 급락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닥 시장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 대 비트코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 좀 보여드리면 비트코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 이게 이제 빗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암호화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트코인은 지금 13% 하락을 한 1839만원 4천원을 기록하고 있고, 리플은 장중에 아까 40%에서 50%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금 8.6%밖에 상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했을 때 40%라고 봐도 한 32%가 빠졌어요. 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다. 결국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잘 아시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좀 지지부진해야 된다라고,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일 때 더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격 자체가 지지부진하면, 근데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어서 되레 비트코인 오늘 종목을 매매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엊그제죠, 유빗 거래소 유빗에 이제 해킹으로 인한 파산 신청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관련주들은 끊임없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보안 관련주들은 그리고 내년에 또 발의가 되죠. 정부 법, 정보통신법에 대한 발의로 내년부터 이 보안에 대한 부분이 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안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도 엮여 있는 흐름이지만 결국에 이제 4차 산업과 정부 법에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지금 뭐 안전하게 상승으로 전환되지 못한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다시 여기에서 고점 찍고 좀 하락을 한다, 약세 흐름을 보인다 라고 하면 다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비비트코인 관련된 주 중에 역시 뭐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지만 하락을 했었던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2차전지는 뭐 수소차, 전기차 다 포함이죠. 수소차, 전기차. 지금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이 내년 이제 2월 9일인가요? 2월 9일 날 열리는데 개회를 합니다. 개회식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에 사용이 되는 친환경 차가 모두 이제 수소차라는 데 주목을 해봐야 되죠. 네. 배치된 친환경차가 모두 수소차다. 거기에 이제 뭐 자율주행까지 얹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엮을 수 있는 게 이제 5G 관련된 부분이죠. 결국에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먼저 오른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비비트코인 관련주 중에 관심 있는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된 이슈도 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좋든 나쁘든 올림픽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까지도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시장 흐름이 오늘도 수급은 상당히 좋아요. 수급은 거래소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입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로 지금 이제 수급 자체로 보이긴 하지만 이제 시장 자체로는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보면 결국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여기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면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중소형주들로 매수가 모일 가능성이 크다. 그 부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어차피 지금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나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방향을 상승이다라고 방향을 잡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내일 다음 주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다음 주는 매수 자체도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월요일이 또 휴일이고 수목금, 그러니까 화수목이죠. 화수목 3일만 이제 열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 주는 휴가를 써서 또 해외나 나들이를 가시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지지부진하고 그 다음 주에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지부진하고 결국엔 종목이다. 시장은 지지부진, 결국엔 종목으로 승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승부보다는 시장이 방향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승부를 봐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올라갈 때 승부를 보는 게 더 확률 자체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부분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현금을 좀 어느 정도 가져 가시면서 혹시라도 물리어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등 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한 4, 50% 정도 마이너스다. 그러면 매도를 못 하시겠죠. 그러면 그냥 들고 가면서 그래도 반등 심하다. 뭐 일부라도 좀 비중을 줄이셔서 현금을 만드는 것도 전략이다. 왜 그러면 여기서 또 빠져버리면 결국엔 그 상당히 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등을 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부분을 정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에 그리고 끝까지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또 다음에 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투자정보 카페가 있기 때문에 검색하시면 그쪽으로 오실 수 있고요. 증권사 통해서 무료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